조합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것을 독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대선에서 졌으면서도 반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주어졌던 국민께서 처음에 180석을 주셨던 개혁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안 하면 또 제의를 다 안 한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려웠는데 왜 검찰 개혁을 하면서 국민에게 이것을 지금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추진하면서 독주했다는 뭐 그런 것에 결과적으로 비판을 받은 결과가 이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아마 지금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정리되면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민주당은 당분간 더 굉장히 힘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내부에 우선 정리가 필요한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예. 그런 내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혼란과 또 노선의 정리와 이런 것들이 아마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다만 그런 것을 빨리 지혜롭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그것이 아마 8월 전당대회 전까지 그런 과정들을 전부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또 원구성 협상 같은 과제도 있고요. 또 사개특위에 대한 것들도 견해차가 선거 이전에 꽤 엇갈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한 것도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그걸 다 지켜줬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이 본인들이 힘이 세지는 여당이 되니까 그걸 빼앗아 버려요. 그 법사위원장을 안 줘요. 그래놓고 지금 또 야당이 되니까 뭐냐면 야당 몫이니까 원래 야당 몫이니까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간다 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으려면 국회의장을 줘야 돼요 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제는 내로남불 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특징이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약할 때는 협치하자고 하고 본인들이 강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개혁이라는 건 민주당답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고전에 옛날에 그 민주당처럼 약속은 제발 지키고 상식적으로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표 상황 잠깐 보고요. 박소연 수석께도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표가 마무리되고 투표함들도 각 개표소로 이동이 돼서 예. 개표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네, 먼저 서울 지역 개표소에 나가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대 체육관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8시쯤부터 이곳 체육관으로 투표함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곳 체육관에는 투표함들의 도착이 조금 늦어서 아직 본격적인 개표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제 뒤로 굉장히 많은 개표 사무원들 앉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체육관에도 본격적인 개표 작업에 앞서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약 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 오후 7시 반까지 집계된 전국 투표율은 약 50% 수준으로 4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낮습니다. 이곳 서울은 경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유권자가 많은 곳인데요. 우선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도 출구조사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들의 권력 지형도가 바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의 경우 자정까지 당선인 윤곽이 대부분 드러날 전망입니다. 다만 접전 지역은 새벽 2, 3시쯤 당락이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체육관 개표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충청권 지역이 박빙의 승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대전 지역 개표소에 나가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네, 대전 컨벤션 센터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고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투표함이 차례로 들어오고 개표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각지에서 이렇게 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도 유권자가 가장 적은 세종시를 시작으로 이르면 자정부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박빙의 승부가 예측된 만큼 끝까지 개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표가 끝나고 전체 투표율도 집계가 됐는데요. 충청권 투표율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대전 49.3%, 세종 51.2%, 충남 49.5%, 충북 50.6%를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고 세종과 충북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의 광역단체장 후보는 모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한 명씩 양자 대결로 펼쳐졌는데요. 특히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전, 세종, 충남은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맞붙었고 세종의 경우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충남도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충북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도지사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전부 민주당에서 석권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전과 세종, 충남은 민주당 현직 시장 도지사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대결이고 충북은 이시종 도지사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면서 무주공산을 두고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지 않아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 이번 선거에서는 중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네, 각 개표소 상황 알아보고 왔고요. 저희 함께 해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뉴스 특보는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